9번 들어가겠습니다. 국가배상 설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중요한데 4번에 이게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가 인권 침해였다 이러면 우리가 국가배상 해줄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판례는 요건은 국가배상법 자체는 공무원이 것, 직무집행이 것, 고의 또는 과실. 그럼 고의 또는 과실은 평균적 공무원 이론을 쓰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. 어떤 불법 구금, 감금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그때 당시 제도대로 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정도였다면 노조에 대한 어떤 제도들이 그 당시에 근로상권을 많이 막았었는데 그런 대로 규제했던 것들 자체는 이제 고의과실까지는 아니다. 이게 저도 납득하기 힘든데 이제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좀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냐. 적어도 평균적 공무원 이론이라는 게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에 대해서 헌재는 부정했어요. 그래서 이게 행정법보다 좀 중요한 논점인데 푸실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제 어떤 법이 이제 집행이 됐을 거고 나중에 이게 위헌이 나잖아요. 그럼 위헌이 나면 국가배상을 해주냐. 위헌 결정 났다고 해서 꼭 국가배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게 좀 약간 외워주시는 게 맞아요. 왜냐면 논리 이게 뭐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헌재가 그렇게 봤고 대법원이 그렇게 봤다는 거고 대법원 판시가 먼저 있었는데 이게 위헌 결정 났다고 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제 위헌난 법을 쓴 건 아니고 그때는 있는 법을 썼으니까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서 평균적 공무원 이론에 따라 고의과실이 없다고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이걸 다르게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봤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그냥 대법원 입장을 옹호해 줬다고 보시면 되고 또 중요 논점이 있는데 2번인데요. 5.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법들을 많이 제정을 해서 보상을 지급했는데 그때 이제 지급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 상황에는 이제 기판력이 발생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소송을 못 거는 건데 이 5.18 특별법에서는 위자료 부분은 항목이 없대요. 그러니까 위자료에 대한 것까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다.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논점입니다. 이게 한 2년 전쯤에 나온 중요 판례인데 출제가 아직 많이 못 들어와갖고 여러분들 많이 푸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논점으로 우리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은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. 그럼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공무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. 뭐냐면 헌법 또는 국가배상법 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. 그럼 이제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이냐? 그거는 꼭 민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는 민사적인 책임 또는 징계적인 책임, 형사적인 책임 다 면제되진 않을 거다.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부분 뭔가 전제될 수는 있다.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무원의 정확한 대외적 책임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1번 선지가 사실 약간 어려워요. 왜냐면 원래 우리가 다뤘던 논점에서 조금 비껴가 있어요. 뭔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논점을 다룰 때는 옛날 판례부터 시작을 하니까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건 형사나 뭐 민사나 망라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한 건 아니다. 이렇게 판례 결론이 있는데 최근 판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제한 거다란 말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추가해 주셔야 되는 논점이고요. 그 다음에 논점 뭐냐면 이때 이제 판례 입장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법원 판례인데 고의 중과실일 때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봐요. 요것도 판례 대법원 입장이 한 번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원래는 경과실 때도 책임을 지라고 했다가 중기 때는 전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안 진다고 했다가 민사적으로는 이제 90년대부터 고의 중과실 땐 대적 책임을 져. 그러니까 피해자가 국가배상 책임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게 소송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, 물론 이제 국가가 변제 자력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변제할 가능성이 커요. 이런 경우를 부진적 연대 처우라고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, 이때 국가가 전액 배상했으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는 조문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국가배상법 2조 2항이다. 좀 안 보이죠? 그래서 대외적 책임은 조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해석을 통해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일 때 대적 책임을
질 수 있다, 피해자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배우지만 국가가 책임진 이후에는 구상 들어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문이 있다. 그래서 행정법 여기까지 하는데 헌법이 여기 주제를 좀 같이 처리할 때는 논점이 좀 깊이가 행정법스러워질 때는 이 정도까지 갈 거예요. 아무튼 공무원이 대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판례에 의하면 고의중과실. 그리고 국가가 만약에 먼저 책임을 졌으면 공무원에게 구상 들어갈 건데 그것도 고의중과실인데 그때는 조문이 있다, 명쾌하게. 그리고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2번에 그 국가보상의 성립 요건의 직무집행은 외형상. 겉으로 봤을 때 직무와 관련해 보이면 직무집행이다. 주관적 의사가 없어도 된다. 그래서 김영선이라는 인사서류 위조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대출받아서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인사증 가지고 인사서류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이제 사기친 건데 이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울산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 도망갔고 이제 인사서류를 이제 도난당한 공무원들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금융기관 즉 피해자가 울산시 상대로 국가배상을 들어갔을 때 극렬하게 대립했던 게 직무집행이냐였어요. 근데 판례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.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이 없었다면 저 서류 들고 있지 않았을 거니까. 그래서 이번에 저 논점이 그런 경우에 쓰는 표현인데 직무집행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면 직무집행이다 이렇게 봅니다. 답이 4번인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유신헌법하에 긴급조치가 위헌났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행위들이 다 고의가시라 보기는 어렵다. 왜냐면 그 당시 있는 제도를 쓴 거니까 고의가실이 없다고 봐야 된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역시도 그걸 다르게 뭐 입법을 한다든지 완화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봤습니다.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. 공무단인권에 대한 설명인데요. 공무단인권은 퇴직금을 달라 이건 보호 영역이 아니죠. 이게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퇴직 후에 나 퇴직금 줘야지 이렇게 주장했을 때 헌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했고요. 정당의 내부 경선, 정당은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제 내부 경선의 문제가 경선 문제가 공무단인권하고는 관계가 없다.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논점이죠. 정당은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도 이 자체만으로 공무단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. 또 공무단인권이라는 게 공직 침해 기회를 준다는 뜻이지 어떤 꼭 특정 장소, 특정 보직을 보호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. 공무단인권은 그런 뭐냐 자의적인 기회를 뺏지 않는다. 또 된 다음에는 신분을 부당히 박탈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이제 승진을 시켜줘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뭐가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유의할 게 있는데 이제 승진 기회의 균등한 보장은 보호 영역으로 승진을 할 거면 기회를 균등하게 달라. 균등한 보장은 얘는 공무단인권의 보호 영역이라고 본 게 최근에 좀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승진을 뭐 보호 영역을 보진 않잖아요. 근데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은 균등하다라는 관점에서는 보호 영역을 봤죠. 그래서 이게 조금 유의할 부분입니다.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.